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앞에 1, 3장 정도까지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그 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문들을 이제 쭉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성장은 상나 혹은 궁극적인 진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성장은 시공간에서 성장과 발전의 상대적인 세상에서 전개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문단이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의 다양한 단계를 통과하며 자라고 발전하고 배우는 것들이 그렇다. 성장은 참나 혹은 궁극적 진실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시공간에서 성장과 발전의 상대적인 세상에서 전개된다. 다시 말해 성장은 진화이다. 완전히 이 부분이에요? 네, 일단은 이제 좀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교수님의 성장과 케닐보의 성장의 핵심 차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시면서 여기 성장이 깨어남과 관계 없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일 핵심 중에 핵심 질문을 지금 이 문단이 바로 이 켄 일버의 지금 이 책에 주장하는 것에 가장 맹점이라고 할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문단이에요. 여기 보시라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켄 일버는 성장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수님이. 이 성장은 시공간에서 성장과 발전의 상대적인 세상에 전개된다. 다시 말해 성장은 진화이다. 이 말은 그리고 시공간의 진화에 의해서 상대적인 진실을 배운다. 그러나 궁극적인 무한한 진실 자체는 진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켄 일버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 책을 다 써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심생이 질문한 게 딱 켄 일버가 가진 가장 핵심 문제를 갖다가 요 문단에 다 들어있어요. 먼저 우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건 켄 일버가 여기서 또 3장, 4장까지 다 해서 그 핵심으로 지금 켄 일버가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켄 일버는 성장을 얘기하고 여기서 지금 이 궁극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켄 일버의 그 얘기는 이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 이건 성장이고 이쪽은 성장의 단계죠. 이게 단계. 이쪽은 이 깨어남 상태로 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켄 일버의 윌버 콤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 단계 모델이에요. 이것이 갖는 정말 위험한 인식, 이게 없는 게 켄 일버의 성장은 여러분이 가도 켄 일버가 또 뭘 성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계통 발생적인 거하고 계통 발생적인 건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이게 어떻게 진화하냐 이렇게 본다 이게 계통 발생적인 진화하고 영아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까지 그 성장. 그러니까 개체 발생적인 진화. 이건데 개체 발생적인 진화가 이게 뭐예요? 성장 과정의 진화.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게? 성장 과정의 진화라는 건 우리가 보통 몇 세를 따지는 게 태어나서 20세 초반까지란 말이에요. 20대 초, 20대 초. 그야말로 이제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가지고 뭐예요? 소위 쉽게 얘기하면 초중고 나오고 대학교 때 서구에서 마찬가지로 대학교 갈 나이 되고 대학교도 또 지원해 준 뭐 좀 있는 그 서구에서도 좀 있으면 대학까지도 또 지원해 주잖아요. 인간이 부모한테 의존하는 나이 단계라는 게 요즘은 또 다르지. 뭐 완전히 지금 뭐 부모한테 완전히 의존해가지고 20대까지 있고 뭐 막 갖고 이런 20대, 30대까지 있는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 말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인간이 성장 과정이 어디 쪽에 있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하냐? 인간의 인지의 성장 발달과 인지에 따라서 상황에서 발달하는 자기의 성장 발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달 라인들을 가는 것이 어디까지 보통 정상적으로 이제 하냐면 20대 초반까지 출생 후 20대 초까지.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이때까지 발달한 인지와 자기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발달 라인들. 우리가 뭐 여러분이 사회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사회성과 또 인간은 가치 추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사회적 실존 의식의 발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인지의 발달이라고 하면 그래. 성인이 되면은 이 모든 게 성장 발달의 모든 요소들, 성장의 프로세스의 모든 요소들이 인티그레이트 된 상태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성인이 이런 상태에서 성인의 이제 발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성인이 된 다음에 성인이 제일 밑에 우리가 여기 보면 성인의 제일
아래 단계는 우리가 서양의 발달 심리학적이나 계통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계통 발생적으로 가장 아래 단계를 뭐래요? 원시적, 태고적 단계를 넣는 생존적 단계. 당연히 이제 이 성인이 갖고 있는 가장 밑에 바닥의 본성은 이게 다 뭐죠? 이게 성장 과정에 이것이 요기 단계에서 그 위로 가면 밑에 게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개인 일부는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봐요. 요 위에 단계 되면 요게 새로 나타나고 또 밑에 게 달라지고 또 사다리 오르는 같이 특히 자아는. 근데 여러분 자아가 사다리 올라가는 식으로 밑에 자아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때 생기는 자아락은 뭐예요? 인지적으로는 뭐예요? 국제적 약심이고 그 단계에서 생기는 자아락은 그 단계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하고 자아 발달 요게 메슬로적인 걸 해도 이가 그럼 그때 나타난 자아의 제일 그 페르소나적인 자아란 말이에요. 그 밑에 전조약심 단계 보호, 자기 보호를 받고 싶네. 그럼 요 밑에 단계, 요 위에 단계, 그 다음에 그 청소년기 됐을 때 그때 형식조약심 단계에 행하는 자아로서 우리가 자아의 발달 욕구, 물론 자아는 다른 랩인 것이 그런 자아 정체성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 다는 자아가 어때 보다 자율적이고 자기 존중적이고 자기 실현적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위에 단계가 밑에 게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밑에 거 이게 홀라키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갖고서 복합적 거기다 또 지금은 우리 발달만 가지고 했지만 병리 장애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릴 때 태어나서 한두 살 사이 정서적인 거 한 살 사이. 근데 여기서는 발달 심리학에서는 그때는 완전히 플레로마적이야. 모든 대상과 그거에 구분도 없고 그런 거 얘기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반다 이거예요. 아이들 예를 보면 아이들은 태내에서부터 벌써 부모하고 정서적으로 그하고 아이들 뭐때 혼이 벌써 그하면서 언어로 대상을 갖다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게 다 있다. 그걸 다 안다 이게. 그러면서 아이는 성장 과정에 이게 각 나이 단계별로 특징적으로 생기는 병리가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우리 정서가 지배하는 1살, 2살 사이. 언어가 배우고 나면서부터 당연히 그때서부터 이제 전부터 이 원초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프로이드가 다 이 프로이드의 정심리 위주의 얘기하지만 그것이 지배하는 단계인 건 사실이야 이게. 그것도 유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대상 관계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라는 게 전부 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병리 장애가 나이나 있고 인지와 자아와 그게 특히 이 2살 이후에 언어를 배우면서부터는 이제 어감 무의식이 그것이 또 모든 병리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되고 그 단계 특징적인 게 병리적이거나 그 사람의 의식, 그 아이의 의식이나 그것이 나타나지만 이게 인지나 자아나 또 무엇 다른 그게 다 뭐냐면 이게 이 복합적으로 누적되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딱 성인 심리가 되는 성인에 대한 의식. 이게 발달. 이거는 이제 이걸 가장 잘 그한 게 이제 이 스파이럴, 나선 역학 스파이럴 다이너미스트 말이에요. 케인 1번은 이걸 갖다 그냥 가치밈.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걸 길게 얘기했냐면 케인 1번은 이 세 개를 갖다 그냥 동일시해서 얘기하고 있다. 동일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달 단계를 갖다가 이게 이 성장 단계를 이 계통 발생적인 거 장갭서, 진갭서 영어로 얘기하면 진갭서, 갭서의 그 같이 제일 밑에 태고적이다, 아케이다, 태고적이다, 또 마법적이다. 이건 계통 발생적으로 사회 중심적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화적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또 뭐냐면 민족 중심적이다. 사회 중심적이다. 또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자면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합리적인 의식, 상대적이다. 통합적이다. 초통합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개인의 그 의식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이 이런 식으로 성장해가지고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개인은 여기서 뭐예요? 개인이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이 여기 태고적이라고 하는 게 성인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적인 본능으로 얘기하는 이 밈으로 얘기하면 이게 베이지 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생존 본능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의 단계가 바로 이게 마법적인 수준이라는 게 이게 퍼플이니까 이게 뭐예요? 베이지 밈, 퍼플 밈, 진홍색 밈. 여기 뭐예요? 신화적이다. 신화적인데 이건 밈적으로 얘기하면 양쪽을 다 넣고 마법적이고 신화적인 여기가 진짜 그거예요. 이게 자아가 지금 여기 보면 레드밈이라는 거예요. 레드밈. 신화적인 게 지배하는 것은 또 이제 신화적인. 근데 그 단계가 이게 인간들이 가장 보통 인간들이 대부분의 인간이 있는 오늘날 사회 지금 오늘같이 22세가 된다고 인간을 지배하는 게 이 신화적인 거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레드밈 여기 레드밈하고 이 세 개. 그걸 갖다가 성인에 대해서 그 할 때 이걸 갖다가 아까 퍼플이라고 해요. 얘기했듯이 진홍색이다. 레드밈입니다. 신화적인 오렌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개인적인 이걸로 하면 이건 이걸로 하면 인섭적인 단계다. 인섭적인. 이게 지금 인간이 지금 뭐냐면 완전 이기적이고 이 권력 이것이 지배하는 거. 이건 종족, 가족.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뭐 주술적이고.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는 건 인간이 요 단계만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20세까지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 아래 단계에서도 이것이 다 내재되어 있다가 이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조건, 지역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을 생각해보죠. 정상적, 보통 사람들이 한 40, 우리가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100%로 하면 한 40%의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남한테 막 남을 갖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시오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사회적 인간들이라니 성격 장애가 심한 사람들, 이 사람 말고 그 밑에 하위에 30% 아래 10%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그랬을 때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릴 때 그런 갖고 온 것이 뭐예요? 일본적인 태어났을 때 그때 문제 이런 것이 갖고 온 이 카르마적인 거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성장 환경하고 그래 가지고 작용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성장해 보니까 또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인들이 보면 한 보통 사람들이 이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 말고서도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다 가고 있냐면 전부 다 이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까 20대 초반까지는 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인지가 완전히 형식 조작심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로부터 자아도 자기 존중하고 자기 실현하려고 그러고 또 타인도 알고 자기도 그하고 다른 자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합리적인 인지와 또 개인 중심적이고 또 그걸 좀 더 그해서 공동체 중심적인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20세까지 초반까지 가면 이게 다 어느 정도 생기는데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타고난 칼마, 건기, 지금 아까 얘기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어떤 사회 환경, 직업 환경에 가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안에 있던 성장 과정의 문제들 또 갖고 온 칼마의 문제들 이게 지배해가지고 이 안으로 여기에 다 갇힐 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 성인이 되면 이게 내가 얘기하는 소유 중독에 걸린 그 단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인간이 계통 발생적인 거하고 성장해가지고 20대 초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모가 주어진 환경 그 속에서 그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그 뿌리는 물론 전부 다 루트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그 사람의 칼마 때문에 그 만난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유전을 받은 것도 부모한테 유전적인 걸 병을 받든지 유전적 받은 것도 칼마 때문에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다 환원해보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난다. 또 스카디나비아 선진국에 있는 부모한테 그것도 칼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개개인의 칼마와 그 사람이 만난 부모와 또 그 사람의 가족과 환경 이것이 다 칼마로 얽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개인은 성장 단계까지는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사회에 던져졌을 때부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지배적인 것들이 그 개인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거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갖다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케인일브가 얘기하는 지금 이 성장이란 것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 세계 계통적으로 발달해온 개인이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도 각 단계별로 어떤 그 단계 특유의 그 특징을 가진 그런 그 사람의 인지나 자아나 그런 사회성이나 도덕성이나 이걸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지 난 지금 뭐예요? 아주 진짜 복잡한 한 인간이 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단계적으로 이 케인일브 이 빅홀리 사책을 보면 다 단계 특유의 그걸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케인일브의 사상이 이 홀론 홀라키적인 데 바탕을 뒀지만 실질적으로 케인일브가 발달 진화를 얘기할 때는 요 아래 단계에서 예를 들면 아래 단계에서 그 윗 단계로 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 신화적인 단계에 있다 이거예요. 신화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하고 요 위에가 어때요? 합리적인 단계, 오렌지 밈 단계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합리적인 단계 그런 단계 가면 완전히 이 사람 이게 없고 이것이 지배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케인일버의 이런 발달 단계를
계통 발생적으로 인류가 그렇게 왔다. 또는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한다 하는 데서 단계 특유적인 게 있다는 것은 개인일보가 가도 있는 건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발달 심리학이 맞는 이유가 단계 특유적인 것이 지배하니까 아래 것과 위에 감 밑에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것이 보통 사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잘못 성장하면 인지적으로도 발달이 안 되고 자아도 발달이 안 되면 몸은 지금 청소년이 됐는데 인지나 페르소나는 아래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성장이란 거를 개인일보가 성장이란 게 여기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개인일보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안 쓰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걸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성장은 시공간에서 성장과 발전의 상대적인 세상에서 전개된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성장을 지배하는 요인이 뭐래요? 상대적인 세계만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날 때에 갖고 있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 얘기는 바로 선천성이라고 하는 갖고 온 선천적인 거. 또 서구에서 지금 칼마는 나고 하면 칼마적인 거. 칼마를 인정하지 않는데 유전적인 건 다 인정하잖아. 유전이라는 건 부모와의 칼마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건기, 타고나는 건기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여기서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이 태고적인 단계에 있으면 완전히 대양적이다. 아무런 대상을 다 인지가 못한다.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아이들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말만 못할 뿐이지 부모하고 다 정사하고 자기 쌍둥이들끼리 막 경쟁하고 싸우고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 빼고는 기본적으로 혼적인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인간이 성장 단계의 인간을 설명해도 개인일보의 이거와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대양적이다 뭐다 뭐 해서 마치 뭐 플레로마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 아니고 실제적이 아니라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이게 상대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이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건 이런 단정적인 말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게 우리가 상대적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거기다가 이 뭐예요? 성장이 전개된다. 세상에. 다시 말해서 성장은 진화이다. 성장은 진화이다. 이런 식의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성장이 어떤 성장이 있어요? 계통 발생적으로 우리가 해온 것은 우리가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서 그 점에서 뭐예요? 구석기 시대, 태고적인 시대. 그때 인간에서 그 구석기에서 쭉 지내서 이제 신석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12,000년 전에 실제로 인류가 문명이 시작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이제 뭐예요,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채집 농 중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구가 발달되면서 농경으로 밝혀지고, 그런데 그런 단계의 고특징만을 갖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태고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 이 단계에 많이 나와요. 태고적인 단계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다 이거예요. 계통 발생했어요, 얘기하셔도. 마법적, 이 태고적인 단계라는 건 완전 원시적인 생리.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 말이 가장 이 발달 심리학에서도 지금 개인일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인류가 태고적인 신석기 시대 때 아니고 태고적이라면 언제겠어요? 구석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10만 년 전에. 그때도 유인원하고 인류하고 어때요? 다르죠. 다른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 시대 때도 그 시대에 전부 다 이 가족들 간에 이 가족 동물들도 그런데 동물들이나 유인원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거한 의식을 갖고 또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까지 30만 년 전에 됐을 때는 그때는 벌써 이미 태고적이라고 하지만 동굴 벽화나 동굴의 그거 봐서도 다 있다. 그리고 서로 자기 가족 중심적이고 또 그하고 자기 가족이 죽으면 가족을 갖다 그하고 이들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개인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것들이 얘기하는 그 태고적이라 하더라도 인류가 갖고 있는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인이 갖고 있는 종족 중심적인 소위 퍼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위에 단계 합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이 아주 리더들이나 이런 것 빼놓고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하면 맞지만 여기에 설명해 놓으면 태고 쪽에는 완전히 전혀 어떤 분별의식이나 다른 어떤 그것이 없는 그런 완전히 대양적인 사고다.
그거의 마법적이면 어쩌고 완전히 마법적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 성인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지금 뭐에 퍼플인데 그때 뭐 초자연적인 걸 갖다 막 숭배하고 뭐하고 한다 하지만 인간이 이 그런 태고적이든지 그 위에 마법적인 그런 단계에서 그런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하는 거 얘기하고 그것뿐이 그리고 그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얘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요지는 이 개인 일부가 얘기하는 이런 계통 행위 발달, 저 개인 발달이나 또 성인이 된다는 걸 구분 없이 전부 다 단계적인 발달은 단계 특유의 그것만으로 위로 가면 변하고 그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 일부가 발달 심리학을 만능의 툴같이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 이 뜻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심리학을 잘 모르거나 인간의 의식의 발달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인간이 진짜 이런 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상대적인 이 세상에서 전개된다. 성장은 진화이다. 이런 말 자체는 인간의 계통적으로 봤을 땐 진화가 어때요? 의식의 진화가 그 옛날에 태고적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채집농 시대 이게 와가지고 이게 재산도 한 12,000년 고지 시대. 우리가 그러면 인류가 밤이 이루고 온이라 그런데 주로 거기만 있는 거 가지고 그게 주로 많이 모여 사는데 그때는 아주 채집농식으로 해가지고 다 잘 나눠먹고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비유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간빙기가 오면서 그때는 여러 12 지파 이런 말을 저쪽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여러 지파가 나누어 있다 하더라도 다 사이좋게 지내다 그때부터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래서 헤어져서 각지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가 12,000년 시대라. 그때가 언제예요? 버벌님이 지배하는 시대. 그러면 그런 것들이란 것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류가 의식의 진화가 크게 봐서 그런 식으로 왔다 하지만 이미 예를 들면 5,000년 전 또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때를 갖다 인류가 그때가 지금 왜냐면 이 영적인 개화식이라 그래요. 동서양의 모든 이 성현들이 그러면 서양의 그리스의 이 세철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말고 그 위에 철인들 여러분이 잘 아는 피타고라스라든지 발메니데스라든지 우리 오늘날의 모든 철학적인 그 사고의 원천이 거기서 다 나왔다 이게. 그 세철이나 말할 필요 없고 그러면서 좀 몇백 년 뒤에 예수 나오고 그런 성현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미 인류가 오늘날 합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 이상의 자연적이고 통합적이고 이런 사고로 가는 그런 선진의 그런 인류를 이끄는 그런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퍼센테이지로 봐서 그쪽이 더 많은 물론 개인 일부가 여기서 계속 진화해서 하고 있는 그때는 진화를 현대와 다른 게 개인 일을 뭘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면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을 갖다가 구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시대에 아까 얘기했듯이 채집농이냐 또는 이건 농경시대 남성 위주의 그 경제 그거냐에 따라서 이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의식을 우리가 얘기할 땐 그 다수의 지도층들하고 그거는 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사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수련하고 수행하고는 한때 농경시대 있잖아요. 이때 막 인류가 그할 때는 인류의 동서양이 전부 다 그런 성현들 우리 오늘날보다 더 수행하고 수련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땐 농노계층이 있고 농노사회가 있고 그하고 또 그때 더 무자비하게 또 그때 전쟁에 무자비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요지는 우리 심생이 질문한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게 궁극적이고 무한한 진실 자체는 진행하잖아. 이 말향은 참 궁극적이고 무한한 진실 자체가 내가 보니까 이게 무한한 진실 자체는 이게 번역자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이고 무한한 진실이 아니라 바로 진리겠지 진리. 진리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은 진화의 대상. 진화라는 것은 우리가 서구적인 사고이고 또 관념론적인 사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라는 걸 우리가 생물학적 진화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되기 전하고 된 후에는 생물학적 진화는 없고 의식의 진화만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의 진화가 뇌의 진화를 만든 밈이고 그 밈이 바로 지금 우리 얘기한 선생님 같이 밈이고 그것이 인류만이 그 얘기 때문에 그인 거지.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진화됐느냐. 그러면 착착착착 진화해서 지금의 그때보다도 뭐 굉장히 더 진화된 상태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잔혹함과 모든 모의 인간들의 탐욕과 바로 그 뭐에 아까 얘기한 레드밈, 블루밈, 레드밈이 그거지. 그럼 오늘날도 레드빔, 블루빔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7, 80%의 인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예요? 진짜 오렌지밈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또 공동체나 그린민 같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묵자에, 바로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묵자의 겸해사상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서로가 자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존재적인 삶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 이런 단계라는 건 그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거의 그 혼란과 전쟁의 잔혹함과 그거는 오늘날에 그걸 지금 현재 여러 벌어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속에서는 그런 깨어 있는 그런 뭐 소위 말해 지도층들, 그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퍼센테이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주위에 보니까 전부 다 이 명상하고 수행하고 명상, 마음 챙김 명상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동료들이 많으니까 야 오늘날에 마음 챙김 명상하는 사람이 많겠다. 마음 챙김 명상 인구 80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이 마음 챙김 명상을. 근데 오히려 그때 인구가 적었던 그때 지도층 중에서는 수행이나 이런 것을 많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때가 더 많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보다도 평균적으로는 지금이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나 그런 같이 이 소위 말하는 오렌지 밈이라고 하는 거하고 레드 밈 사이에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때는 레드 밈 인섭적인 블루밍과 레드 밈 사이 내가 내 책에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해야지. 그 정도의 이 비중을 했죠. 오히려 그 위에 이 존재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수행적인 삶, 명상하는 삶. 그러니까 그린이나 그 위에 이청의식의 이상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때가 더 많았다는 얘기. 이게 역설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켄 일버가 이런 여기에 써놓은 얘기는 이거는 켄 일버가 모든 발달 진화적인 걸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그거 했지만 지금 얘기했지만 여기서 지금 켄 일버가 제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윌버콤 상태로 해가지고 이쪽은 성장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켄 일버 바로 앞에 깨어남은 뭐예요? 웨이크업. 그 웨이크업은 이 켄 일버가 지금 뭐냐면 웨이크업이라는 것을 켄 일버는 아주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켄 일버가 얘기하고 있는 웨이크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웨이크업한다, 깨어난다. 깨어난다는 것을 켄 일버는 가장 그한 이 홀리스라는 걸 아는 거. 오히려 홀리스를 갖다 그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대상과 자기의 분별. 그게 궁극에 가면 비이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대상과의 분리의식 그것이 사라지고 그거는 이렇게 명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다든지 하면은 명상 속에서 마음 챙김 명상 가지고는 알파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알파파에서 우리가 세타파로 넘어가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정, 입증이고요. 딱 됐을 때 우리가 대상과의 분리의식이 싹 사라지는 단계에 오면 켄 일버는 그것이 빅홀릿을 그한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통합에서 가르쳐주는 그걸로서 이 빅홀릿하고 하나다 하는 거 아는 거. 이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내가 지난번 여기 해라고 써놓은 거 이게 심한이고 이게 학습, 지식, 이게 관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다는 거. 우선 아는 걸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아는 거. 시만이 밝아진다는 거죠. 시만이. 그래서 시만의 극치가 뭡니까?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으로서 우리가 모든 걸 그하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초의식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도 언어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뭘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해서 더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걸 갖다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다 공통점을 모아보면은 그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전통 지혜에서 가르치는 그런 모든 초의식적인 세계, 아까 거기서 일로 왔지만 그게 다 달라지듯이.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게 이게 이 말 안에 다 있는데 켄 일버는 이걸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잘 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실하게 알고 보는다는 이 암 자체가 뭐예요? 암 자체가 여기 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만. 이게 우리가 어떤 아는 걸 갖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학자들이란 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행을 하고 하는 열린 분들이 하지만 무엇이든지 좀 더 깊이, 더 넓게 아는 것도 자기가 아는 거. 이 켄 일버의 이게 켄 일버가 위대한 사상가고 천재이지만 켄 일버는 자기가 생각하는 악활의 틀이나 발달 이것이 절대로 이렇게 하고 지금 마지막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다.
근데 위대한 석학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융을 비롯해서 뭐 하이데갈 서양의 철학자를 비롯해서 하다못해 비트겐슈타인 같은 거 젊을 때 그런 사람도 초기에 그 언어 철학적하고 뒤에하고 완전히 탁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람은 점점 더 갈수록 더 유연해지면서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경물치지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경물치지로 한다는 건 점점 더 깊이 통할 때까지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현재 알던 거를 여러분이 그 하다가 어느 날 그 알던 거에서 다 하다 보면 탁 하고 깨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 알던 거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 더 그하고 나면 이건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단계에서 자기가 알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알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알므로서 가니까 이게 바로 이게 해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우침인데 이걸 갖다 뭐예요? 해오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뭘 아는 거에 고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 보면 다 전문가들이에요. 다 교수들이고 다 여기 치유자들이고 다 그하고 여러분 다 그 대학원도 안 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배우면서 이런 우리 인류 중에서 지금 명상 마음 챙김 하는 사람도 형식적인 명상 마음 챙김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프로가 안 되는데 더 희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가르침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견이란 건 뭐예요? 이거는 알므로서 이건 체험이라면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이건 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하면은 이제 깨달음이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실직견이라는 게 이 뜻을 제대로 알고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실직견하게 되려면 사람은 계속 공부하고 수행하고 수련하면서 깨닫고. 그러니까 사실 도노돈수 이런 말이 부처되기 직전에 이 꼭지 따라온 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서 그 육조 해능 그런 같은 선사들 빼놓고는 그렇지 않다 이게. 육조 해능 그렇게 인정하자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육조 해능이 도노돈수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깨우치면서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 한 게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하면 바로 여기서 신해 행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 시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행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예요? 혼이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지적인 사고, 신념, 신호라는 게 믿을 신자만의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점점 더 우리가 의식을 깨어있게 한단 말이에요. 100% 항상 깨어있지는 않지만 항상 그걸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덕해가지고 바로 이게 이런 행과 심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불안 또 무효열반까지 구형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건 단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 시간에 그걸 얘기한 것을 지금 왜 이해를 하면 K1번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건 하나의 깨어남의 상태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 이게는 뭐 조대적이다, 정묘적이다, 원형적 통일된 순수의식이다. 이걸 저쪽에 베단타에서는 두리아라고 하는. 그 다음에 비원이다. 이런 상태. 이게 원인적이고 정묘적이고 조대적이란 것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행의 수련 그걸로 하면 조대적이란 것은 아직도 지금 이쪽에 가야지만 이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는 것은 이 캔일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캔일보는 사토리 뭐예요? 목조선, 조동선 다 해가지고 이게 다 앉아 좌선 해가지고 다 그게 뭐 이건 마음생각하고 그게 같은 거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다 바라보고 뭐하고 내가 원래 본래 불이야, 본래 열애야, 본래 청정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러면 다 그런 자극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불교라면 호흡하는 거에 이렇게 그걸로 또 아니면 아랫배 날아가는 그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사토리 입정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대적인 대상에는 입정의 단계, 알파파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는 세타파의 상태고 여기가 델타파의 상태다. 입신. 그럼 이게 벌써 이 정묘라는 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이 캔일버가 얘기하는 게 왜 근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영성 수련이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영적으로. 캔일버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통합적에다 그 위에 더 과해지려서 초통합적인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는 그 위에 자초월적인 삼청 의식. 그걸로 가고 영성적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캔일버는
이건 초통합적인 것만 얘기해놓고 이건 완전히 상태로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개인일보가 제일 그 하는 게 뭐냐면 명상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하면 개인일보는 이걸 갖다가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건 개인일보 책 그 옛날 것도 이런 것에 충격을 받은 게 개인일보가 율법홈 격자하면서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상태라는 건 이건 이 밑에 단계 성인만 가지고 따져보세요. 계통까지 성인으로만 따지면 성인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 밑에는 뭐예요? 계통적으로는 태고적이라 하지만 이 성인은 이게 뭐예요? 베이지빔이니까 생존적인 그 말 그 위에 퍼플적인 이런 단계하고 여기는 뭐예요? 아직도 이 뭐예요? 생존 위주이지 뭐 그 사람의 의식이 성인이 돼서 지배하는 건 주술적이고 가족적이고 자기 무리적이고 그런 건 어떤 이 조폭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악랄한 재벌들이나 이런 데 자기 가족과 뭐 요거 위주로 뭐 하고 막 주술적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인간들이 이 자아 중심적이고 권력과 재물, 명예, 지위 이거를 추구하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실현하고자 하는 본성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게 없다 이거예요. 나빠지는 게 뭡니까? 나빠지는 게 그거 자체에 중독이 되고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파괴하고 하는 데서 인간이 그게 그한 거지. 인간이 자기가 아들러식으로 권력 의지란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인간이 타인을 파괴 안 하고 자기 파괴적이 아니고 중독지 아닌 선에서 그거 있는 거는 레드밈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완전히 출가해서 수행해서 법정선인 같이 완전히 무소유, 5등 그런 상태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세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 아니야 그게 문제지. 지금 대부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케인일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걸 어린애로 다니면 어때요? 요게 1살, 요게 2-3살, 요건 한 3살 이런 거래. 인섭적인 데다 요게 이제 뭐예요? 완전히 구체적으로 핵심 단계고 요게 인섭적인 걸 벗어나는 게 어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반항하고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걸. 케인일보가 뭐라 그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케인일보는 의식이 개인이 이 아래 단계 어디에 있어도 이 어디를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완전히 뭐 여기는 어때요? 정묘적인 단계는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아이들이 뭐 어떻게 아이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마약 먹으면 와 황급해서 미국에서 생긴다. 내가 미국에서 30살 때 LSD 먹고서 막 와, 그 애들은 환각증세. 아이들도 그거 먹으면 애들도 완전 가지. 그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누구나 어느 수준에 있더라도 여기 어디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그것도 윌버가 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이 그 했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아도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그게, 교수님 그게 아닌데 하는 그 적석에 얘기하세요. 여기에 이 오늘날 RBO, 아주 RBO의 성인의식이 여기까지 있다. RBO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RBO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 중독의 핵심의 그거예요. 왜냐하면 오렌지도 과학기술적인 건 모든 책략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더 성공하고 더 남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더 지배적이고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쓰면 오렌지가 잘못 쓰이는 거죠. 블루는 인섭적인 건데 지금 봐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거구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극좌이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아주 인섭적인 쪽으로 가면 이게 어떤 이념적인 걸 넘어선 사람들은 이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걸 넘어선 사람들은 그린에 가 있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진보나 좌나 우다, 진보나 보수 어느 쪽 하나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 중도가 의식이 있는 중도지. 진보가 잘못하면 진보가 잘못해 저건 잘못하는 거야. 보수가 잘못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의식은 벌써 이미 어디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인섭적인 그 수준에 있지 않고 여기에 그린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완전히 소유 중독이 지배적이고 또 성인이 되면 당연히 아까 정상적으로 크면 어디까지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린까지는 어느 정도 올 수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드물지만 대부분 오렌지 수준 합리적인 사고하고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좋은 직장 받고 어디 잘하게 해서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건데 내가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갖는 그런 추동하는 마음과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건 당연히 정상인데 문제는 거기에 갇히고 그것이 병리직이 되고 타인을 이용하고 짓밟고 올라오고 이럴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케인일보는 지금 이런 상태가 우리가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루에 알파파 여기 빠졌지만 요거하고 관계없이 여기 있는 게 조대적인 거에서 지배적인 게 베타파라며 베타파와 알파파 상태 이게 깨어서 이거. 그다음에 잠자면 세타파. 그런 상태에 이게 뭐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너는구나. 그걸 가지고 케인일보가 어느 누구라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의식이 여러분 깨어남과 관련된 의식으로서 상태로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건 뭐예요? 이 상태로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얘기했듯이 깨어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내가 깨우침이란 말하고 깨달음 얘기했죠. 배움이 알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여기 써놨지 아마? 교선쌍수라 하죠. 교학적인 거. 암이란 말이에요. 교와 선은 뭐예요? 명상, 참선, 수행이란 말이에요. 교를 통해서는 뭐예요? 교를 통해서 뭐가 좋아져요? 내가 썼잖아 여기. 여실지. 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깨우침. 이거 여러분 이거 다른 데서 못 듣는 얘기예요. 지와 견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여러분이 지가 이 사람들 그냥 지견 뭐 여실지견 이건 다 알잖아요. 여기 앉는 분들 여실지견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지만 이 지라는 게 갖는 것이 뭐예요? 깨우침을 갖게 한다면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 같이 여기 다 교수 뭐 박사 뭐 아까도 했지만 다 그런 분들이 삶에 대해서 열림이 있고 더 깊이 더 그하가지고 그래야만서 남한테 그할 수도 있고 자기도 그할 수 있기 때문에 그하는데 깨어남에서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캔일버가 그하는 거 달리 캔일버의 깨어남은 뭐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 진화 발달적인 거 이거 위에 하는 거 이걸 갖다 깨어남이라고 했대요. 알면서요.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명상 사토리 뭐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고 이 뭐야 아까 얘기했죠 뭐 홀리스 하고 자기가 그걸 알고 그리고 근데 개인일부 그 뭐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느 수준에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개인일부 책을 보세요, 그지? 어느 수준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완전히 뭐 약물을 먹었다든지 어떤 아이가 유전적으로 뭐 그게 있어가지고 뭐 아이라도 환각증 막 빠지고 이러고 그건 정상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의지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그게 불가능한 걸 얘기하겠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건전한 오렌지밈에 있는 사람이 오렌지밈적인 거에서 건강할 때 오렌지밈을 떠나가지고 소유 뭐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은 좀 거하지만 내가 막 소진하거나 뭐 하고 하니까 이게 살 거냐 해가지고 아주 인류 기업 안에 뭐 어디 들어갔다가 나이 40대에서 또 40대 들어가서 이게 자기가 우리가 그 요새 얘기하는 뭐예요? 워라벨 뭐 통속적으로 그것을 또 실제 좀 더 그 하면 뭐예요? 웰리스, 웰라이프 이런 쪽에 웰리스와 웰라이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마음 챙김 이런 사람들 그때서부터 이게 교화가 아닌 선으로서요.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하는 건 마음 챙김을 가짜로 해도 마음 챙김 가짜로 한다는 얘기는 뭐 마음 챙김을 그냥 가서 뭐 적당히 해도 마음 챙김을 안 해가지고 뭐 하고 싶다는 의지가 순수한 사람은 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때요? 여기 RBO에서 불건강한 오렌지에다가 R과 레드와 블루 이것이 퍼플 이것이 지배하는 이런 속에 있는 이런 그런 삶을 산다 이게 남보다 난 더 위로 빨리 올라가야겠어.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어. 어떻게 머리 굴려가지고 요새 디지털 시대니까 뭐 해가지고 돈 더 벌고 뭐 하겠어. 이런 내가 하는 건 자기가 어떤 재능과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해가지고 버는 것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남을 이용하고 나쁘게 구해가지고 하는 지금 요새 문제가 되어 있는 쿠팡이니 뭔지 그게 오너같이 이런 이 재벌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아주 정말 그한 거지. 그러니까 쿠팡의 재벌이 누구지? 이름이 김범수? 김범수 그 쿠팡의 재벌 그게 걔가 나 명상하고 왔어 이렇게 한다 생각해요.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가능은 해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 내가 전에 얘기한 명상 사진이란 그게 보면 자기가 사진을 막 하고 그 죄의식이 좀 나오네. 그걸 씻기 위해서 이 상담하러 갔더니 그러면 그걸 다 합리화하고 마음 챙기고 하니 그렇게 되는 명상 말고 명상에 오용되고 악용되는 명상 말고 그게 마음 챙김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수준이 되려면 어디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서 이 위에 가려면 최소한도 이 그린 수준 정신 그린이 시작되는 여기 순수하게 여기서부터가 이 아래에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 벌러 가기 싶은 뭐 머리 굴리기 빨리 그거 하고 뭐 남들보다 잘 살고 빨리 진급하고 빨리 하고 다 하고 더섬 또 그런 세상에 왔잖아요. 디지털 세상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히 뭐 해도 아이디어만 좀 콱 그하고 요새 뭐 코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요새 뭐 컴퓨터 뭐 AI 이걸 잘 그래가지고 돈 벌고 막 이런 사람도 또 미국의 지금 뭐 빅텍들 중에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막 벌 때는 그렇지 않아요. 벌고 나니까 이 사람 어때요? 이 위로 왔지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 미국의 빅텍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막 환원하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은 이 최소한도 마음 챙김이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벌고 나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이걸 넘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그 인간 캔일버가
여기 누구나 여길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개인일보 책들에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자체도 그거 하면 이게 상태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이 그런 명상이 예를 들면 우리 알파파 명상이라도 마음 챙김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알파파로서 로알파파로서 가도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이 평소에 그 성장 과정에서 바로 지금 뭐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 뭐예요? 인지 행동적인 그거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고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그게 있고 또 뭐지 감정 뭐 불안도 전상 이런 걸 좀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면 어때? 치유가 되고 그게 되면 그게 뭐예요? 마음 챙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뭐 의식이 어때요? 성장해요, 안 성해요? 의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상태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점점 더 수행하고 배우고 할수록 깨어남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인일보는 뭐냐면 들어갔다 이 사람이 의식의 구조가 이게 오렌지 예를 들면 하렘니 오렌지에 있다 아니 그린에 있다 오렌지 그린을 이 사람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합리적인 오렌인데 이제 아주 이 사람이 완전히 합리적이면서도 아주 이 사람이 건강한 합리성 삶을 합리적으로 그하고 살고 그하면서 다 보니까 이게 이쪽의 문제를 좀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그하도 이런 사람이 이 뭐예요 건강한 합리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 챙김 명상이나 뭘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제대로 조금만 하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이 사람 어디로 가요? 그린으로 온다. 그린으로 와서 그거 하면 이 사람 어때요? 그린으로 오면서 또 뭐 해야 한다 했어요? 명상만 하면 한다면 어때요? 배워 더 알고 더 하냐? 그러면 더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지금 점점 넓어진단 말이에요.